자, 순찰의 연구. 요것도 우리 순경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순찰에 대한 연구.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요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25구역 하면은 최초 연구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25구역 실험이 최초 연구다. 자, 두 번째는 자, 캔자스시 범죄방 순찰 실험인데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차량 순찰이에요. 차량 순찰. 요 도보 순찰로 나와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다 도보 순찰이에요. 얘만 차량 순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 캔 있잖아, 캔. 그죠? 캔에서 잘 봐봐. 읽어봐. 카잖아. 카가 뭐요? 카가 차잖아요. 아, 이거 차가 있는데 덩치같이 도보라 한다니까. 캔 앞에 차가 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이해돼? 이해되지. 예. 안 될 게 뭐 있어. 캔에 캔자스식 할 때 여기에 카가 있잖아. 요걸 생각하라. 요걸 보고 이제 무조건 차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도보예요. 아시겠죠? 요게 도보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캔자스시 범죄예방 순찰 실험은요, 보세요. 차량 순찰을 증가했어요. 차량 순찰을 증가했는데 범죄 감소했습니까? 안 했어요. 차량 순찰을 생략했어요? 범죄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량 순찰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리면은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고 줄이면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늘려 증가해도 감소하지 않았고 생략해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차량 순찰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실험이 경찰 순찰 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든 해외든 차량 순찰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있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순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자, 누악시 도보 순찰 한번 볼까요? 자, 이 도보 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보 순찰을 증가했는데 범죄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시민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누악시 순찰 실험은 뭐라고? 도보 순찰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효과도 없는데도 도보 순찰 자체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시민들은 그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린턴 도보 순찰은 뭡니까? 자, 플린턴 도보 순찰은 여러분 책에 보면 엄령이 한번 볼까요? 이게 원서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이 원서를 공부를 했는 거거든요. 번역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는데 13개 구역이죠. 10개 구역이죠. 10개 구역만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구역이 많은데, 구역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10개 구역만 한 거예요. 다른 지역 안 했어요. 딱 샘플로 10개 구역만 했는데, 이 중에서 범죄가 증가한 거는 뭐죠? 3개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10개 구역은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별 차이가 없는 게 1개 구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게 이 10개 구역은
집중적으로 도보 순찰을 실시하니까 뭐야 이거? 아, 14개 구역이죠. 총 14개 구역. 총 14개 구역에서 자, 이 14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은 범죄가 줄었어요. 도보 순찰을 강화하면서. 3개 구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1개 구역은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보 순찰을 한 그 구역은 범죄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 세 번째 줄 중간에. 반면 도시 전체 다른 구역에서는 최고 몇 프로? 해당 지역은 9% 감소했는데 도시 전체는 최고 10%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14개 구역은 9%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는 오히려 10%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범죄 다발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풍선 효과와 관련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도보 순찰을 하니까 뭐예요? 범인들이 다른 구역에 가서 범죄를 한 거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안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실험 구역에서는 범죄가 줄었을는지는 9% 줄었을는지는 몰라도 이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오히려 10% 오히려 더 범죄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 구역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줄은 거는 맞지만 9%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범죄가 늘어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효과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험 기간 중에 범죄 건수,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험 기간 중에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보 순찰 결과 시민은 뭐예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보 순찰을 했고 범죄는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도보 순찰을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지역은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플린턴 도보 순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고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도보 순찰이든 차량 순찰이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크게 없다. 없는데 왜 지금 도보 순찰과 차량 순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은 뭐예요? 도보 순찰하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 오히려 감소했다? 비록 착각이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러면 하루하루 밖에 나가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찰도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경비경찰 쪽으로 갑시다. 경비경찰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생활안전 다음으로 뭐 시험에 잘 논다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생활안전 경찰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논다. 자, 경비경찰 특징 봅니다. 316페이지인가요?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요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시험 정답으로 3번 나왔거든요. 다른 데를 읽어보시면 돼요. 자, 경비경찰 특징에서 현상 유지적 활동입니다. 자, 현재 질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 가치를 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소극적 정태적이 나오고 적극적 동태적이 나와요. 맞죠? 자, 소극 정택 하면 뭡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거예요. 적극 동태락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는 거예요. 자, 언제 개입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극적, 정태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동태적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자리 바꾸어서 시험을 잘 본다 이 말. 세 번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이 두 개 소극, 적극 자리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경비경찰 조직 운영 원칙이에요. 자, 조직 운영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자 기억하세요. 치안 부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다. 치안 부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다. 치안 부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또 나옵니다. 치안 협력이라고 했죠. 협력. 누구와 협력한다는 거예요? 국민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국민과 협력을 하는데 왜 협력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과 왜 협력합니까? 왜 협력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에는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험에는 신속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에 논단 말이에요. 신속성이 아니에요. 효과성입니다. 치안 협력의 원칙은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신속성과 관련된 게 뭐예요? 여기서 4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이게 긴급성, 신속성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부대 단위 활동 원칙이 있어요. 부대 단위 활동 원칙. 우리 경비경찰은 부대 단위로 운영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계 통일성의 원칙.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경찰은 뭡니까? 계급 조직이에요.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상하 계급 간의 일정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 분담이 명확하게 뭡니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책임과 임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명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명확성.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임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명확하게, 임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돼. 임무 분담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상태를 대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상태를 대비합니까? 임무를 중복 부여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임무를 어떻게 부여해야 돼? 아빠가 집중 안 하잖아,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했잖아. 명확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적어 놓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한다. 정신 안 차릴 거요? 정신 차려야 돼. 왜? 우리는 시간이 없어, 지금. 기본 강의 한번 하고, 나머지 7월달, 8월달을 우리가 기출 간단하게 끝내면서 최종 문제풀이까지 들어가야 돼. 다시 개념을 잡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하고, 복습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날에 하루 잡아서 경찰학을 한 번 더 보고 해서 최대한 뭡니까? 우리 수업은 1순환 하지만 여러분이 복습할 때 2순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3,000원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규칙을 따라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한 사람 빼고는 다 처음 하잖아요. 맞죠? 처음 맞죠? 처음? 아니. 그럼 됐네. 처음이에요? 조금. 처음? 완전 처음은 아니고. 처음? 조금 했어? 조금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네. 조금 했으면 조금 나은데, 뭐 조금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최소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고 이 수업을 들으면 괜찮은데, 이제 한 바퀴 안 돌렸다. 이것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2차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수업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다른 날에 경찰학을 하루도 투자를 하면서 한 번 더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또 기출, 최종 문제풀이 들어갈 때 또 기본서를 한 번, 두 번 더 해독이 가능해요. 기본서 해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는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훈련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도 풀 거 아닙니까? 그치? 여기 초점을 두시고 따라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자,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의사 결정 단일의 원칙을 말합니까? 의사 집행 단일의 원칙을 말합니까? 결정입니까? 집행입니까? 집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일성 하는 거는 의사 결정 단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집행 단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사 결정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집행만큼은 의사가 결정됐으면 집행만큼은 누가 한다고? 지휘관 한 사람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한 사람만이 하니까 긴급성, 신속성을 요하는 경비 업무에 올리는 거잖아요. 경비 업무 자체가 뭐예요?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휘관이 여러 명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휘관은 뭐예요?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이 아니고 의사 집행 단일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경비수단의 원칙. 식사하니까 잠 좀 오지요. 오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원래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밥만 한 번씩 먹고, 이제 나도 좀 적응 좀 하고,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또 한 번 더 시험 치기 전에 밥 한 끼 더 사줄 테니까, 그때는 좀 여유 있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자, 경비수단의 원칙입니다. 경비수단의 원칙.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앙균 시위. 이렇게 하세요. 앙균 시위. 앙균 시위입니다. 앙균 시위. 자, 시험은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에 정답을 잘 안 나와요. 왜? 문장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수단 원칙이 4가지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장 속에. 경영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균형 있게 하라.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 있게 하라.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경찰과 군중들을 어떻게 하라고? 안전하게 진압하라. 안전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이용하라. 이게 시점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라. 이게 위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활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금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 주력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부대가 있어요.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유효적절하게, 균형 있게.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은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균형의 원칙이다. 이 말. 이해하셨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자, 한정된 경찰력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대규모 경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충분한 경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립니다. 이해하셨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경비수단의 종류를 봅니다. 자, 경비수단의 종류는 몇 가지죠? 예, 경고, 제지, 체포다. 맞죠? 자, 경고, 제지, 체포. 이 세 가지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제일 표 밑에 한번 보세요. 표 밑에 보면은 손가락 표시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 없어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 요거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입니까? 간접적인 실력 행사입니까? 간접적인 실력 행사요. 기억하세요. 간접적인 실력 행사다. 그러면 제지하고 체포는 뭐예요?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처분이에요, 강제 처분이에요? 임의 처분이 되겠죠? 임의 처분이고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강제 처분에 해당된다. 아시겠어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임의 처분, 강제 처분 있잖아요. 응? 이 두 가지는 비례 원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임의 처분, 비례 원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강제 처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비례 원칙에서 배웠잖아. 비례 원칙은 권력적인 작용, 비권력적인 작용 다 적용된다 했잖아. 이게 비권력이고 권력이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비례의 원칙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고의 법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경지법 몇 조? 5조.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경위 억제 할 때 경고. 자, 이 두가 그러면 제지는 또 뭐예요? 경지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 체포는 뭐죠? 체포는 형사소송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지는 임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죠? 상관없고, 경고는 임의 처분이기 때문에 놔두고, 요 제지는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까? 적시 강제입니까? 적시 강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적시 강제인지? 제가 우리 경지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적시 강제라 했죠. 기본적으로 그죠? 불신검문 논란이 있고, 경지법에서 나와 있는 조문,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보호처분. 보호처분이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보호처분은 행정상 적시 강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여긴 다 설명 다 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까요? 자, 경비경찰 활동입니다. 자, 경비경찰 대상이 나올 거예요. 대상. 자, 대상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개인적, 단체적 불법 행위가 있고, 자연적, 인위적, 혼잡 재난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 인위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적, 단체적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적, 인위적부터 먼저 볼까요? 행사 안전 경비 하면은 자연입니까, 인위입니까? 행사 안전 경비. 자연적, 예,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죠. 사람이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재난 하면 뭐예요? 재난 경비가 뭐예요? 재난이 자연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자, 행사 안전 경비가 인위와 관련되어 있고, 재난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다.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요거 차례대로 수업한다. 여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사 안전 경비가 나옵니다. 행사 안전 경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혼잡 경비라 그래요. 옛날에는 혼잡 경비라 그랬어요. 지금은 행사 안전 경비라고 합니다. 자, 행사 안전 경비는 조직된 군정입니까? 미조직된 군정입니까? 조직된 군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일산에 주역 근처에 공원에 걸그룹이 왔다. 어쨌든 BTS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때 모인 군중들. 조직된 군중이에요? 미조직된 군중이에요? 미조직된 군중. 알겠습니까? 미조직된 군중이에요. 자, 자,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 그럼 서울시청 광장에서 깃발 들고 막 오잖아요. 그죠? 그 깃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현대서비스 자동차, 또 뭐 금속영맹, 뭐 다양한 어떤 깃발을 가지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비판하잖아요. 그때 모인 군중들이 뭐예요? 그게 조직된 군중이라는 거예요. 특정 조직에 관련돼 있잖아요. 구성원들이잖아. 그런데 BTS가 왔다고 해서 모인 그 군중들, 특정 조직에 있는 군중들이 아니잖아. 근데 지나가다가 뭐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행사 안전 경비는 조직이 아니고 미조직이다. 그러면은 행사 안전 경비는 미조직이라면은 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뭐죠? 가중범죄 진압 경비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사 안전 경비는 미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다중범죄 진압 경비는 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사 안전 경비 활동의 원칙입니다. 자, 프로스포츠 있죠? 보시면 프로야구 개막했잖아, 4월달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팀 응원합니까? 응원하는 팀도 없어요? 대단하네. 예. 나는 있어요. 삼성이에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결과만 챙겨봐요. 하이라이트만. 그것도 이긴 것만. 괜히 그거 보고 내가 열낼 필요는 없잖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그래서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를 봐요. 지금 막 8인간 그래요. 8위. 10개 팀 중에서. 참, 어느 순간부터 뭐 하더라고. 그지? 어느 순간부터. 자, 이런 프로스포츠,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많잖아요. 프로골프도. 이런 프로스포츠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뭐예요? 행사 안전, 경비는 누가 담당을 해야 돼? 우리 경찰이 합니까? 돈은 이 사람들이 버는데 우리 경찰이 경비를 해줘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한다? 수익자가 하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버는 회사에서 관중들의 안전에 알겠습니까?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은 어때요? 이거는 국가적 행사예요. 맞죠?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경찰이 알겠습니까? 어떤 관중에 대한 경비, 선수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우리 경찰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강원도에 뭡니까 평창입니까 동계 올림픽 그때 많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경찰관들 파견 근무 갔잖아요. 알겠죠? 왜? 국가적 행사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경비를 부담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프로스포츠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수익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중들의 안전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경찰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관사가 돈을 버는 수익자가 사설 경호업체를 동원해서 관중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경찰은 뭐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 관중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응원하다 보면은. 그죠? 그럼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 경찰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순찰을 한다든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구장 표권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우리 전월경 출신들이 이렇게 야구장에 계속 돈다니까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까봐. 소매책이 있을 수도 있고, 추행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암표 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뭐예요? 주변에 순찰을 도는 거예요. 불신검문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사안전경비 군중정리 원칙을 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동에 일정합니다. 이동에 일정하는 뭐예요? 자, 여기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고, 운동장이에요. 출입구입니다. 자, 이동에 일정하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무대가 있으면은 최대한 무대 가까이 가서 좋은 자리 위치해서 구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뛰어갈 수도 있겠죠. 이래 갈 수도 있겠고, 이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을 일정하게 이동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어떻게 하라고? 일정하게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뛰면은 뭐예요? 방송에서 뛰지 말라고. 천천히 걸어가라고. 줄 서서 걸어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에 일정하라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여러 방향이 나오잖아요. 여러 방향. 그러면 틀리잖아요. 여러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도록 하면 안 된다. 일정한 방향.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 활동 지향.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고 경쟁적 활동을 지향하게끔 질서를 지키면 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잖아 사람들이. 나는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도 뭐예요?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적 활동 지향해야 되고 지시설적 뛰면은 뛰지 말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안내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의 희박함. 여기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밀도의 희박화를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한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죠? 이동의 일정화. 이것만 시켜서도. 한쪽만 내려왔어도. 한쪽은 올라오고 한쪽은 내려가고 서로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혼잡하고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을 피하라.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블록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블록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블록화 해가지고 여기에 딱 100명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한 110명 정도 더 갈 수 있는 공간인데 100명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100명 더 갈 장소에 200명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50명, 뭐 150명. 그죠? 또 100명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120명, 110명 더 갈 장소에 100명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죠? 그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밀도의 희박화예요. 이해하셨죠? 그것까지. 자, 쉬었다가 재난 경비 하도록 하겠습니다.